저는 올해 62세인 이경희입니다. 저는 입양아입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남에게 털어놓기가 쉽지 않았는데 오늘만큼은 용기를 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960년대에 어머니가 봉사활동을 하시다가 저를 만나셨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65년 가까이 어머니의 딸로 살아왔습니다. 어머니는 박순정이라는 분이신데 정말 따뜻하고 은혜를 아시는 분이에요. 평생을 남을 도우며 사셨거든요. 양로원도 지원하시고 소년 소녀 가장들도 도우시고 그런 어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저도 묵묵히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해왔습니다. 본격적으로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2014년에 어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지셨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10년 넘게 제가 간병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혼이고 은행원으로 일하다가 그만두고 어머니를 도와 불고기집에서 일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쓰러지고 나서는 간병을 병행했어요. 사실 힘들었지만 어머니가 저를 키워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친딸도 하나 있어요. 제 여동생 경미인데 50대 후반이고 수학학원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경미는 성격이 좀 차갑고 계산적인 편이에요. 특히 혈연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라서 저를 볼 때마다 언니는 입양아라는 걸 은근히 드러내곤 했어요. 그래도 가족이니까 참고 지냈죠. 올해 초에 일이 있었어요. 어머니의 중풍이 조금 좋아지셔서 혼자서 밥을 드셔보시려고 하셨거든요. 저는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더 건강한 음식을 준비해드리려고 정성을 쏟았죠. 그런데 어머니가 국을 드시려다가 그만 허벅지에 흘리셔서 화상을 입으셨어요. 급하게 병원에 모시고 가서 수술까지 받으셔야 했습니다. 병원에서 수술을 기다리는 동안 경미의 아들, 그러니까 제 조카 윤철이가 병문안을 왔어요. 30대 초반인데 프랜차이즈 요리사로 일하고 있어요. 그 아이가 병원 복도에서 엄마 경미와 전화를 하는 걸 우연히 들었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엄마, 할머니 많이 다치셨어요. 그런데 엄마, 이번 기회에 큰 이모한테 불고기집 그만 넘기라고 하면 안 될까요? 어차피 큰 이모는 입양된 거잖아요. 할머니 재산도 그렇고 불고기집도 당연히 우리가 물려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요리사니까 불고기집 운영하는 건 문제 없을 것 같은데. 그 순간 정말 머리가 멍해졌어요. 10년 동안 어머니를 간병하면서 불고기집도 운영하면서 정말 성심성의껏 해왔는데 결국 조카 눈에는 저는 그냥 입양아일 뿐이었던 거예요. 혈연이 아니니까 어머니의 재산이나 사업을 물려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더 충격적인 건 경미의 반응이었어요.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경미의 목소리는 그래, 내 말이 맞다. 언니한테 이제 그만 불고기집을 너한테 넘기라고 해야겠다 였거든요. 그때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저에게는 정말 아무도 남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동생이라고 생각했던 경미도, 조카라고 아껴줬던 윤철이도 결국 저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들에게 저는 그냥 입양아일 뿐이었고 어머니의 재산에 욕심을 부리는 남이었던 거예요. 병원 화장실에 들어가서 한참을 울었어요. 지금까지 내가 뭘 위해 이렇게 살아왔나 싶었거든요. 어머니 수술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후에는 정말 더 극진히 모셨어요. 조카와 여동생의 그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정말 저에게는
아무도 남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더욱 간절해졌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어머니 아침 식사 준비를 했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미역국에 흰쌀밥, 그리고 소화가 잘 되는 나물 반찬들로 정성스럽게 차려드렸죠. 어머니가 드시는 걸 보면서 맛있어요? 하고 계속 물어보곤 했어요. 어머니가 맛있다, 고맙다 하고 말씀해 주실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물리치료도 빼먹지 않고 도와드렸어요. 어머니 다리를 조심스럽게 주물러드리고 걷는 연습도 함께 했어요. 처음에는 몇 발자국도 못 걸으셨는데 점점 나아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희망을 가졌거든요. 어머니 조금씩 좋아지고 계세요. 우리 힘내요 하면서 계속 격려해 드렸어요. 그런데 가끔 혼자 있을 때면 지난 10년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처음 어머니가 쓰러지셨을 때의 그 충격, 병원에서 밤새 지새우던 날들, 재활 치료를 위해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던 일들. 정말 힘들었지만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건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이었어요. 불고기집에서 일하던 시절이 생각났어요. 어머니가 건강하셨을 때 저는 정말 재미있게 일했거든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요령이 생기면서 손님들이 여기 불고기 정말 맛있다고 하시는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어요. 어머니도 경희야, 너 때문에 우리 가게가 더 번창하는 것 같다고 하시며 자랑스러워 하셨죠. 특히 코로나 때가 생각났어요. 그때 매출이 정말 많이 떨어졌거든요. 손님들이 거의 오지 않아서 하루 매출이 몇만 원밖에 안 될 때도 있었어요. 어머니가 이제 정말 문을 닫아야 하나 하시며 걱정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그때 제가 어머니께 제안했어요. 어머니, 배달을 해보는 게 어떨까요? 요즘 사람들이 집에서 시켜 먹잖아요. 우리 불고기도 포장해서 배달하면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는 어머니가 그런 걸 우리가 할 수 있겠니? 하시며 망설이셨어요. 하지만 저는 정말 간절했어요. 어머니가 평생 운영해 오신 가게를 그냥 문 닫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배달 앱에 등록하는 방법부터 포장 용기 준비, 메뉴판 만들기까지 모든 걸 제가 했어요. 밤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서 배달 앱 사용법을 익히고 사진도 예쁘게 찍어서 올리고.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하루에 서너 개씩이었는데 점점 늘어나더니 나중에는 하루에 50개, 100개씩 주문이 들어왔어요. 손님들이 리뷰도 좋게 써주시고 여기 불고기 정말 맛있어요. 집에서 먹어도 식당에서 먹는 맛 그대로네요. 이런 댓글들을 보면서 정말 보람을 느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경희야, 너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어떻게 했니? 덕분에 우리 가게가 오히려 더 유명해졌잖아. 하시면서 저를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그때 어머니의 그 미소가 지금도 눈에 선해요. 배달 주문이 많아지면서 저도 정말 바빠졌어요. 아침 일찍부터 재료 준비하고 불고기 굽고 포장하고 배달 기사님들 응대하고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었지만 그래도 행복했어요. 어머니와 함께 일하면서 성취감도 느끼고 무엇보다 어머니가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는 게 좋았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추억들이 이제는 다 물거품이 될 것 같았어요. 조카 윤철이와 여동생 경미의 그 말들 때문에요. 결국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저는 그냥 입양아일 뿐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다음 날 오후에 경미를 만나기로 했어요. 동네 카페에서 만났는데
경미는 여전히 차갑더라고요. 앉자마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더군요. 언니, 윤철이가 이제 불고기집을 맡고 싶어 해요. 언니도 어머니 간병하느라 힘드실 텐데 이참에 가게는 윤철이한테 넘기시는 게 어때요? 저는 그 순간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차피 저는 입양하고 혈연으로 따지면 윤철이가 정말 할머니의 외손자니까요.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정말 혼자가 될 거라는 생각에 더 이상 싸우고 싶지도 않았어요. 알겠어, 경미야. 윤철이한테 넘길게. 경미는 제가 이렇게 쉽게 승낙할 줄 몰랐나 봐요.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언니가 이해해 주셔서 고마워요. 윤철이가 요리사니까 가게 운영하는데 문제 없을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과거가 떠올랐어요. 코로나 때 제가 어머니께 배달을 제안했던 그날 밤이요. 어머니가 처음에는 경이야, 그런 어려운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하시며 걱정하셨는데 제가 어머니 꼭 해보고 싶어요. 어머니가 평생 일궈오신 이 가게를 그냥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때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고맙다, 경이야.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라고 하시던 그 따뜻한 손길이 생각났어요. 배달이 대박 나고 나서 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경이야, 너 덕분에 우리 가게가 진짜 배달 맛집이 됐잖아. 내가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니? 라고 하시며 자랑스러워 하시던 모습이요. 그런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카페에서 경미 앞에서 우는 게 창피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언니, 왜 울어요? 경미가 당황해서 물어보더라고요. 아니야, 그냥. 어머니 생각이 나서. 그때 정말 마음이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서운하고 화가 났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체념하고 싶었어요. 어차피 저는 혈연이 아니니까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국은 이런 날이 올 수밖에 없었구나 싶었거든요. 카페를 나와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뭘 위해 살아왔나. 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건 맞는데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냥 의무감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들이요. 집에 도착해서 어머니를 봤을 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어머니는 제가 울었다는 걸 눈치채셨나 봐요. 경이야, 무슨 일 있었니? 얼굴이 왜 그러니?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어머니께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 않아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바람이 차가워서요. 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눈치가 빠르신 분이라서 뭔가 있다는 걸 아셨을 거예요. 그날 밤에 어머니 저녁 준비를 해드리면서 정말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불고기집을 윤철이에게 넘기게 되면 저는 뭘 하며 살아야 할까? 어머니만 간병하면서 지내야 하나? 그런 생각들이요. 어머니가 저녁을 드시면서 경이야, 오늘 불고기가 특히 맛있네라고 하시는데 그 말이 더 슬프게 들렸어요. 앞으로는 제가 어머니께 불고기를 해드릴 일도 없어질 텐데 하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어요. 어쩌면 이게 맞는 일일지도 모른다고요. 윤철이가 젊고 요리사니까 가게를 더 잘 운영할 수도 있고 저는 어머니 간병에만 집중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들과 더 이상 갈등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날 밤 어머니를 재우고 나서 혼자 앉아 있는데 정말 공허했어요. 지금까지 불고기집 일과 간병을 병행하느라 바빴는데 갑자기 한쪽이 없어지니까 뭔가 허전하더라고요.
마치 제 인생의 절반이 사라진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어머니가 계신 한은 최선을 다해서 모셔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비록 불고기집은 넘겨주지만 어머니에 대한 제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게 지금까지 저를 키워주신 어머니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3월이 되었어요. 어머니의 화상도 많이 나아지셨고 중풍도 조금씩 호전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께 제안을 드렸어요. 어머니, 날씨도 따뜻해지는데 어디 좀 다녀올까요? 어머니 수술하시고 나서 계속 집에만 계셨잖아요. 어머니가 처음에는 괜찮다, 경희야. 나가는 것도 힘들고 하시며 말씀을 흐리셨는데 저는 정말 어머니와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싶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어머니가 언제까지 제 곁에 계실지 모르니까 지금이라도 함께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고 싶었어요. 어머니, 진해 벚꽃 구경 가는 거 어때요? 예전에 어머니가 벚꽃을 정말 좋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휠체어 가져가면 힘들지 않을 거예요. 결국 어머니가 그래, 경희야. 오랜만에 나가보자라고 하셨어요. 그때 어머니 목소리에 설렘이 살짝 섞여 있는 걸 느꼈어요. 진해까지 가는 길에 어머니가 차창 밖을 바라보시면서 경희야, 정말 오랜만에 나오는구나. 바깥 공기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네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마음이 뭉클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진해에 도착해서 휠체어를 준비하고 어머니를 모시고 벚꽃길로 들어갔는데 정말 장관이었어요. 온 세상이 하얀 꽃잎으로 덮여 있는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가 우와, 정말 아름답다. 경희야, 고맙다. 이런 걸 다시 볼 수 있을 줄 몰랐는데 라고 하시면서 눈시울을 붉히시더라고요. 저는 어머니 휠체어를 천천히 밀면서 벚꽃길을 거닐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빨리빨리 지나가는데 저희는 정말 천천히 한 걸음씩 걸었어요. 어머니가 경희야, 너무 빨리 가지 마. 이 아름다운 걸 천천히 보고 싶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중간중간 벤치에서 쉬면서 어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머니가 젊으셨을 때 이야기, 제가 어렸을 때 이야기도 하고요. 경희야, 너를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난다. 그때 내가 얼마나 작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였는데 이제 이렇게 든든한 딸이 되어서 나를 돌봐주고 있으니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정말 친딸처럼 키워주셨는지가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마음 한구석이 씁쓸하기도 했어요. 결국 다른 사람들 눈에는 저는 그냥 입양아일 뿐이구나 하는 생각 때문이었죠. 점심시간이 되어서 근처 식당에서 어머니와 함께 식사를 했어요. 어머니가 경희야, 오랜만에 밖에서 먹는 밥이 이렇게 맛있구나라고 하시면서 정말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어요. 식사 후에 다시 벚꽃길을 걸었는데 오후 햇살이 꽃잎들을 비추는 모습이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어머니가 경희야, 사진 좀 찍어줄래? 이 아름다운 걸 기억하고 싶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휴대폰으로 어머니 사진을 찍어드렸어요. 벚꽃을 배경으로 웃고 계시는 어머니의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그때 어머니가 갑자기 제 손을 꼭 잡으시더라고요. 경희야라고 부르시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진지한 느낌이었거든요. 네, 어머니. 고맙다. 그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이 얼마나 깊었는지 몰라요. 어머니의 손이 떨리고 있었고 눈물이 글썽거리고 계셨어요. 저도 그 순간 울컥했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당연한 일인걸요. 아니야, 경희야. 당연한 게 아니야. 10년 동안 나를 이렇게 돌봐주고 오늘도 이렇게 나를 데리고 나와서 정말 고맙다. 그 순간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어머니가 제 마음을 알아주신다는 게, 제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인정해 주신다는 게 너무 고마웠거든요. 비록 다른 사람들은 저를 그냥 입양아로만 볼지라도 어머니만큼은 저를 진짜 딸로 생각해 주신다는 걸 느꼈어요. 해질 무렵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가 차 안에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경희야, 오늘 정말 행복했다. 이런 날을 만들어줘서 고맙다. 저도 정말 행복했어요. 어머니와 함께한 그 하루가 정말 소중했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어머니를 모시고 들어가면서 생각했어요. 앞으로 불고기집은 조카에게 넘겨주더라도 어머니와 이런 시간들을 더 많이 만들어야겠다고요. 그날 밤 어머니를 재우고 나서 진해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면서 또 울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행복해 하셨는지, 그 미소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그 사진들이 저에게는 정말 큰 보물이 되었어요. 진해 여행을 다녀온 후 몇 주가 지나면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어머니도 여행에 여운이 남아 계신지 기분이 좋아 보이셨고, 저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불고기집은 이제 조카 윤철이가 운영하게 되었고, 저는 오롯이 어머니 간병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처음에는 윤철이가 열심히 하는 것 같았어요. 매일 일찍 나가서 늦게 들어오고, 가끔 전화로 할머니, 오늘 손님이 많이 왔어요 하면서 자랑하기도 했거든요. 어머니도 윤철이가 열심히 하는구나라고 하시면서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여름이 되면서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어느 날 저녁에 윤철이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거든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큰이모, 큰일 났어요. 가게에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 침착하게 말해봐. 손님들이 집단으로 식중독에 걸렸어요. 병원에 입원한 사람도 있고 보건소에서 조사하러 온다고 해요. 어떡하죠? 그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얘졌어요. 식중독이라니 이런 일이 어떻게 생길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제가 운영할 때는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윤철아, 정확히 무슨 일인지 설명해봐. 언제부터 이런 일이? 어제 저녁부터 손님들이 계속 전화해서 배가 아프다고 설사한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두 명인 줄 알았는데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20명 넘게 연락이 왔어요. 20명이나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였어요. 어머니께 말씀드려야 하나 고민됐지만 어머니가 놀라실까봐 일단 윤철이와만 이야기하기로 했어요. 윤철아, 혹시 재료에 문제가 있었나? 아니면 조리 과정에서? 그때 윤철이가 머뭇머뭇하더니 말했어요. 사실은 큰이모, 원가를 좀 절약하려고 남은 불고기를 다시 냉동했다가 다음 날 써먹었어요. 그리고 청소도 너무 바빠서 대충 했었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남은 음식을 재냉동해서 재사용한다고요? 그것도 여름에. 이건 정말 기본도 모르는 일이었어요. 제가 운영할 때는 절대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매일 신선한 재료만 사용하고 남은 건 절대 다음 날 쓰지 않았어요. 윤철아,
그런 식으로 장사를 하면 안 되는 거야. 음식은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고. 몇 푼 아끼려다가 이런 큰일이 난 거잖아. 윤철이가 울먹거리면서 말했어요. 큰 이모 어떡하죠? 엄마한테는 아직 말 안 했는데. 보건소에서 영업정지 시킨다고 해요. 그때 경미에게서도 전화가 왔어요. 윤철이가 결국 엄마한테 말한 모양이었어요. 언니, 큰일 났어요. 윤철이 가게에서 식중독이 났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해요? 경미의 목소리도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처음에는 걱정하는 투였다가 갑자기 화가 난 듯한 목소리로 바뀌더라고요. 언니, 이거 언니가 도와줘야 해요. 윤철이 혼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경미야, 내가 어떻게 도와줘? 이건 윤철이가 잘못 운영해서 생긴 일이잖아.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언니가 그 가게 오래 운영했으니까 해결 방법을 알 거 아니에요. 제발 도와주세요. 저는 정말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어머니의 가게가 이런 일로 망가지는 게 안타까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왜 이 일을 해결해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분명히 윤철이한테 넘겨줄 때는 저를 입양하라고 하면서 배제시켰으면서 문제가 생기니까 갑자기 도움을 요청하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그때 어머니가 제가 전화하는 소리를 들으셨나 봐요. 경희야, 무슨 일이니?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어머니께 사실대로 말씀드렸어요. 윤철이가 가게 운영을 잘못해서 식중독 사고가 났고 지금 큰 문제가 됐다고요. 어머니 얼굴이 순간 굳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경미가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 어머니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경희야, 일단 가게에 가지 마. 네, 어머니. 그런데 이대로 두면. 경희야, 잘 들어. 이건 윤철이와 경미가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야. 내가 나서서 도와주면 안 돼. 어머니의 말씀이 의외였어요. 평소에 남을 많이 도우시던 어머니가 이번에는 도와주지 말라고 하시니까요. 어머니, 그래도 어머니 가게인데. 경희야, 도와줘도 고마워하지 않는단다. 어차피 너를 입양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야. 이번에는 너만 생각해. 윤철이와 경미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진정으로 그 가게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거야.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가 그동안 경미와 윤철이의 행동을 다 지켜보고 계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머니 말씀을 듣고 마음을 정했어요. 정말 이번에는 도와주지 않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며칠 뒤에 경미와 윤철이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둘 다 얼굴이 말이 아니었어요. 윤철이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할머니, 큰이모, 정말 죄송해요. 제가 가게를 잘못 운영해서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경미는 사과보다는 화부터 내더라고요. 언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윤철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도와주지도 않고. 경미야, 내가 뭘 어떻게 도와줘? 이건 윤철이가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야. 언니가 그 가게 오래 운영했으니까 노하우도 있고 보건소나 이런 데랑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도 알 거 아니에요. 경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그런데 정말 어이없는 말을 하더라고요. 언니가 도와주지 않아서 영업정지 당한 거예요. 처음부터 언니가 윤철이한테 제대로 인수인계를 해줬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분명히 불고기집을 넘겨달라고 할 때는
제가 입양 알아서 자격이 없다고 했으면서 이제 와서는 제가 제대로 인수인계를 안 해줘서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앞뒤가 전혀 안 맞는 말이었죠. 경미야, 그게 무슨 말이야? 윤철이가 요리사라면서 문제 없을 거라고 했잖아. 그리고 음식 재료를 제 냉동에서 쓰는 게 잘못된 건 상식 아니야? 그래도 언니가 경험이 많으니까. 그때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경미야, 그만해. 어머니, 그런데 이 상황을 내 말 못 들었니? 그만하라고. 어머니의 목소리에 힘이 있어서 경미도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런데 저는 이미 참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지금까지 쌓였던 억울함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거든요. 경미야, 그리고 윤철아, 너희들한테 보여줄 게 하나 있어. 저는 방으로 들어가서 어머니의 유언장을 가져왔어요. 어머니가 몇 년 전에 작성하신 건데 저한테 보관하라고 맡기셨거든요. 그때는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는데. 이거 봐. 유언장을 펼쳐서 보여줬어요. 거기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어요. 어머니의 현금 11억 원을 모두 저에게 상속한다고요. 부동산은 따로 적혀 있지 않았지만 현금만 해도 상당한 금액이었어요. 경미와 윤철이의 얼굴이 순간 하얘졌어요. 특히 경미는 유언장을 뺏어서 자세히 보더니 갑자기 폭발했어요. 이게 뭐예요? 어떻게 입양아에게 다 주고 친딸한테는 아무것도 안 줄 수가 있어요? 경미야, 목소리 좀 낮춰. 어머니가 계시잖아. 아니에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제가 어머니 친딸인데 왜 언니가 다 가져가야 해요? 경미가 완전히 이성을 잃었어요. 그동안 속으로 품고 있던 불만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언니는 입양하잖아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인데 어떻게 어머니 재산을 다 가져갈 수 있어요? 그 순간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어요. 내가 입양을 했든 내가 낳았든 똑같은 내 자식이야. 어머니의 말씀에 경미가 잠시 멈췄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경미야, 너는 어떻게든 내가 가진 것만 탐하더라. 진심으로 나를 생각해 주는 건 경이뿐이야. 어머니, 그게 무슨... 내가 중풍으로 쓰러진 후에 누가 10년 동안 나를 돌봤는지, 내가 걷는 연습할 때 누가 손 붙잡아 줬는지 너도 알잖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어요. 그동안 쌓인 감정이 있으셨나 봐요. 경미야, 너는 가끔 안부 전화나 하고 명절 때나 얼굴 비추고 그러면서 내 재산에만 관심 있었잖니. 어머니, 저도 바빴어. 바쁘다고 경희는 10년 동안 나 때문에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살았어. 그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어머니가 제 희생을 다 알고 계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당연히 내 남은 재산은 경희에게 가야 해. 그게 맞는 일이야. 경미가 울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그래도 저도 어머니 딸인데. 딸이면 딸답게 행동했어야지. 지금 와서 딸 타령하지 마. 그 순간 정말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어머니가 저를 지켜주시는 게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가족이 이렇게 갈라지는 게 슬프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을 알 것 같았어요. 그동안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이후 경미와 윤철이는 한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동안 눈치를 보며 살았는데 이제는 어머니와 단둘이 조용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거든요.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어머니의 중풍이 놀랍도록 호전되셨어요. 혼자서 식사도 하실 수 있게 되었고, 짧은 거리는 지팡이를 짚고 걸으실 수도 있게 되셨거든요. 저는 정말 기뻤어요. 어머니가 좋아지시는 모습을 보는 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일이었어요. 어느 날 어머니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경희야, 이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보는 게 어떨까? 새로운 시작이요? 그래. 불고기를 기반으로 새로운 레시피를 만들어서 내 제2의 인생을 준비해보렴. 어머니의 제안에 가슴이 뛰었어요. 사실 불고기집을 넘겨주고 나서 앞으로 뭘 하며 살아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런 조언을 해주시니까 다시 희망이 생겼어요. 어머니, 정말 그래도 될까요? 물론이지. 내가 얼마나 훌륭한 요리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제일 잘 알잖니. 불고기 덮밥집을 해보는 게 어떨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메뉴 말이야.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정말 용기가 났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여러 가지 레시피를 연구해 봤어요. 기존의 불고기에 다양한 채소와 소스를 조합해서 덮밥으로 만드는 방법을 시도해 봤죠. 어머니가 제가 만든 시제품을 드셔보시고는 경희야, 이거 정말 맛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승부해 볼 만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자신감이 생겼어요. 작은 상가 임대료도 알아보고 메뉴판도 구상해보고 정말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나갔어요. 어머니도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다 도와줄게라고 하시면서 응원해 주셨어요. 한편으로는 경미와 윤철이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했어요. 불고기집이 영업정지 당한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하지만 먼저 연락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어머니도 그냥 두어라.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라고 하셨거든요. 요즘 어머니를 보면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중풍도 많이 좋아지시고 저와 함께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는 것도 즐거워하시고요. 가끔 경희야, 이렇게 너와 함께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게 정말 기쁘다라고 말씀하세요. 저도 지금이 정말 행복해요. 비록 경미와는 멀어졌지만 어머니와 저 둘만의 평화로운 일상이 소중하게 느껴져요. 그동안 눈치 보느라 힘들었는데 이제는 정말 자유롭게 어머니를 모실 수 있어서 좋아요. 며칠 전에는 어머니와 함께 근처 공원에 산책을 갔어요. 어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사했어요. 몇 개월 전만 해도 휠체어를 타고 계셨는데 이렇게 걸으실 수 있게 되다니. 어머니 정말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래, 경희야. 다 내 덕분이야. 내가 정성스럽게 돌봐줘서 이렇게 좋아진 거야. 어머니께서 워낙 의지가 강하셔서 그래요. 경희야, 앞으로도 우리 함께 힘내자. 내 불고기 덮밥집도 꼭 성공시키고.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든든했어요.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어머니와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경미는 아직도 어머니께 안부 인사도 하러 오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원망하지 않아요. 어쩌면 이게 더 좋은 일일지도 모르거든요. 진짜 가족이라는 건 혈연이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니까요. 어머니가 이대로만이라도 제 곁에 오래 계셔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말씀하신 것처럼 제2의 인생을 열심히 준비해서 어머니께 자랑스러운 딸이 되고 싶어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이런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털어놓으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지금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심은 언제나 통한다는 걸요. 그러니 무엇을 하든 진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시기 바래요. 그것이 결국 가장 소중한 것들을 지켜주는 힘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누르신다면 여러분께서도 소중한 것을 지킬 힘이 생기실 겁니다. 감사합니다.